네, 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생명 가디언 신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좀 같이 보시면서 제가 이제 이번 방학 때 어떤 식으로 좀 수업을 설계하면 좋을지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제가 준비한 수업 요거 세 가지거든요. 생명 전범이랑 그다음에 유전에서 이제 좀 문풀 횟수가 좀 많은 거랑 좀 횟수가 작은 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제가 한번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저희가 생명과학 그 한 장 넘기시면 자, 거기 넘겨서 자, 2페이지 보시면 일단 생명과학 원 목차가 좀 나오거든요. 목차는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생명과학 원은 저희가 지금 일단 단원이 5개고요. 제가 보시면 보시는 요령은 여기 중요도 보시면 돼요. 중요도. 중요도에 별표 하나짜리하고 2개짜리하고 3개짜리가 있는데 이제 하나짜리는 거의 암기 파트 위주의 일단 단원이고요. 자, 2개는 약간 준킬러, 그다음에 3개는 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1, 2단원 별표 하나라서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가 않고요. 계산이 없어요. 그다음에 3단원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파트가 2개인데 여기 앞쪽은 사실 준킬러라서 여기 보시면 전도 전달하고 근수축 파트는 이 되게 이제 계산이 좀 되게 요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준킬러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그 생명과학 원을 한 번도 수강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 여기를 조금 정복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2학년 내신 기간이거든요. 고2 아이들 내신 기간인데 이제 여기가 지금 전도 전달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 거의 메인 시험 범위였고 근수축이 지금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선행을 한 친구들하고 하지 않은 친구들이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계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미리 근수축이나 전도 속도 계산을 준비한 친구들은 되게 이제 내신이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이제 한 번도 선행을 하지 않았거나 여기 계산 준비가 좀 안 된 친구들은 되게 많이 지금 헤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고 그런 말씀 드릴 거고, 그러니까 여기 전도 전달하고 신경계에서는 근수축, 여기가 준킬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지금 최근에 학교 내신이나 되게 수능에서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준킬러긴 하지만 계산이다 보니까 되게 좀 약간 계산력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파트. 나머지 이제 뭐 호르몬 항상성 질병이랑 방어 파트는 암기 파트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구성돼 있고, 자, 그다음에 4단원은 유전인데 유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 중요합니다. 뭐 핵형 분석, 감수 분열, 사람의 유전, 다인자, 돌연변이 전부 다 중요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고난도 문항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는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정복을 해야 될 파트고요. 더군다나 유전 같은 경우는 많이 주변에 되게 언급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유전은 그냥 한 번 들어서 절대 정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고1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다원에서 PHS라고 저희 왜 중학교 2학년들 겨울방학부터 미리 선행 시작하는 그런 반들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사실 이미 중등 2학, 그러니까 중2부터 미리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되게 여러 번 지금 반복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보통 한 유전 같은 경우는 한 4-5번 들어야지 어느 정도는 정복이 되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여기는 되게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5단원 생태계는 되게 내용이 쉽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명과학 원 단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어디가 중요한지 아셔야지 우리 아이들 학습 계획 짤 때 도움이 좀 되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 이거는 뭐냐면 제가 실제 좀 문항을 제가 사실 실제 문항을 보시라고 제가 좀 찝어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단원의 준킬러 문항 보시면 전도 속도 계산 문제거든요. 그다음 여기는 근수축 계산 문제. 이런 식으로 실제 3단원의 준킬러이긴 하지만 어쨌건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원리뿐만 아니라 되게 약간 수학적인 감을 좀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미리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자, 유전 킬러 문제. 그다음 4페이지에 보시면 유전이 약간 요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머님들이 유전 옛날에 생물 배웠을 때 유전은 정말 쉽거든요. 그냥 암기만 해도 충분히 뭐 성적이 나오는 그런 정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친구들이 배운 유전은 상당히 고난도 까다롭게 되게 수학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되게 어렵다. 한번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저희들이 어머님들을 되게 많이 의아하시는 게 아니 대체 생물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되게 좀 많이 의아하실 텐데 실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까다롭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실제 예시를 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되게 좀 까다롭다라고 하시는 것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6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뭘 준비했냐면은 지금 사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여름방학 때 생명과학 원을 왜 미리 좀 선행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것들인데 사실 보통 이제 왜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이 좀 나와야 되고요. 당연히 나중에 생원 같은 경우는 수능 응시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사실 준비한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실제 올해 초에 고2 학생 대상으로 내신 그 설명회 할 때 제가 준비한 자료를 사실 뽑았어요.
이게 뭐냐면 작년 기출문제 1학기 중간고사 분석한 거거든요. 보시면 뭐 이제 메인 학교도 뭐 경기고나 단대나 뭐 숙명, 중동, 중산, 진선, 휘문고 일단 이런 식으로 내신 분석을 제가 일단 실어놨는데 잘 보시면 되게 이제 학교별로 뭔가 좀 특징이 있는데 일단 크게는 두 가지거든요. 제가 이 동네 학교의 내신의 큰 특징 두 가지는 뭐냐. 일단 1차적으로는 수능형의 문제가 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수능형의 문제. 그러니까 수능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능 기출 문제 일단 좀 정복이 필요하고요. 자, 그 외에 플러스 나머지는 내신형의 문제인데 어쨌건 고2 내신이다 보니까 수능형의 문제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학교에서 이렇게 고2 내신형의 문제가 좀 출제가 되면 되게 학교생님 재량껏 자의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출제가 좀 많이 되는 편이고요. 되게 막 이상한 문제 많이 끌어다가 문제를 내시는 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선행을 좀 여러 번 반복을 해도 내신형의 문제에서 이상한 문제가 나오면 되게 애들이 많이 성적이 좀 떨어지고 좀 등급이 안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왕왕 있기 때문에 조금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제가 이거 내신형의 내신 중간고사 대입 분석이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자기 학교 있잖아요. 보시고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쨌거나 여기를 정리드리면 일단 학교들마다 수능형의 문제가 일단 메인으로 나오고요. 플러스 내신형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개에 대한 준비가 좀 미리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요 생명과학 원 이제 실제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7페이지예요. 일단 생명과학 1은 지금 현재는 우리 친구들이 통합과학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문화생지가 어쨌건 다 통합과학에 녹아서 일단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통합과학은 이제 물리하고 화학이 좀 내용이 어렵게 나오니까 물화 위주로 많이 내용이 흘러가는데 이제 막상 저희가 이제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좀 약간 선택이 좀 달라지잖아요. 아이들마다 과탐 특히 이제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문과랑 이과랑 좀 많이 갈릴 텐데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남고 같은 경우는 물생지 조합이 제일 많습니다. 물생지. 특이하게 지향을 정말 싫어하는 남학생들은 물화생도 되게 많아요. 물론 뭐 물화생지 다른 학교도 있긴 하지만 좀 특이하고 그다음에 여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화생지 조합이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물하고 지하고는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가 이번 여름방학 때 뭔가 좀 전략적으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치면 어쨌건 생지는 깔고 가는 거고 자 물원이나 화원 중에 뭔가 본인이 좀 잘 맞는 그런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집중해가지고 아이들 내신 대비로 준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저는 미리 생명과학 원도 이제 고2 가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 아시겠지만 저희가 현재 그 수능에서 가장 아이들이 선택을 많이 하는 게 생원이랑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되게 막 물리 되게 좋아하고 화학 되게 좋아하지만 결국 나중에 수능 가서는 생원이나 지원을 선택할 그런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지금 사실 저희가 현재 고1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불리하잖아요. 입시가 이제 아래 학년이 바뀌다 보니까 되게 어쨌건 올해 안에 좀 재수 안 하고 올해 안에 끝내야 될 그런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렇다고 치면 어쨌건 길게 봤을 때는 저희가 고3 수능에서도 생명과학 원이 굉장히 선택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물론 저희가 국어 어렵죠. 그다음에 수학도 엄청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 투자 많이 하는 거 아는데요. 자, 막상 저희가 고2에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과탐이 미리 준비가 된 친구들하고 안 친구들은 굉장히 성적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현재는 고1이다 보니까 통합과학이고 사실 뭐 문이과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고2에 딱 올라오는 순간 되게 저희가 이제 두 번째인데 이게 증검 흉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항상 매번 설명회 할 때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여기 통합과학인데 좀 사실 빠져가지고 통합과학 여기는 이제 보통 원과목이 되겠습니다. 원과목. 자 이거 뭐냐면요. 지금 저희가 보통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4%가 1등급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전체 인원수가 300명이라고 치면 전교 12등까지가 이제 보통은 통합과학의 1등급이 나오는 그런 숫자예요. 그럼 이제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요 12등이라고 하는 등수를 조금 잘 보시면요. 12등.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 제가 고1 전체 석차 있잖아요. 전체 고1 마지막 토탈 석차. 자 고1 전체 석차가 실제로 제가 전교 12등인 친구. 자 전교 12등인 친구가 실제로 고2에 딱 올라가서 1학기 중간고사 딱 내신 봤을 때 이 친구가 전교 1등한 걸 봤거든요. 아, 이 친구가 전교 1등이래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는데 자 이거 고1 전체 내신 석차가 전교 12등인 친구가 고2에 올라가서 전교 1등하는 그런 어떤 그런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이 친구는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사실 이제 문과 계열입니다. 문과를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고1 때는 사실 전교 12등이니까 못하는 친구는 아니지만 자기 앞에 굉장히 등수가 한 10명 이상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문과 계열로 오면 이게 전교 1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시사하는 건 뭐냐면은 이 앞에 등수 있잖아요. 전교 1등부터 11등까지는 전부 고스란히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150명 안에.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과로 딱 갈리면서 특히 원과목 뭐 생명이건 아니면 화학이건 물리건 이 원과목 이과 과목으로 넘어오면 여기 앞에 있던 전교 1등부터 11등까지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150명. 그럼 이제 여기 150명 안에 기존의 통합과학 1학년 때 전교 1등부터 11등이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보통 이제 원과목은 한 평균 한 150명 정도 돼요. 인원수가. 그러면 1등급, 2등급 등급이 갈릴 때 자, 여기 6등까지가 1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이가 통합과학 1학년 때 1등부터 11등이니까 통과해서 1등급이 나왔다 손 치더라도 2학년 때 원과목 내신 보면 1등급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7등부터 11등까지가 2등급이니까. 그래서 보통은 통합과학에서 1등급 받았지만 이게 심한 경우는 보통 2등급으로 갈리는 경우는 흔하고요. 1학년, 그러니까 2학년 때 내신 보면. 그 다음에 3등급, 4등급도 엄청 많거든요. 원 과목 왔을 때.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저희가 고2 내신에 왔을 때 상당히 이 내신에서 수시 등급 따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신 대비하는 입장에서도 2등급만 맞아도 굉장히 잘했다고 그러거든요. 왜냐 보세요. 2등급이면 여기 7등부터 11등까지잖아요. 150명 중에서. 이것도 사실은 되게 맞기가 쉽지가 않은 점수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가 이제 12등이 아까 문과 1등이었으니까 11명들이 1등급, 2등급 서로 막 나눠 먹기 이제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원 과목에서 내신 등급이 1등급 나왔다? 상당히 잘한 친구고요. 보통 그런 친구들은 보통 수능 기출이 한 서너 번은 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기출이 서너 번 반복적으로 풀려 있고 아이들이 숙달, 미리미리 좀 숙달을 수능형의 문제가 좀 연습이 되어야지만 나중에 내신 대비 기간에 가서 내신형의 문제를 더해서 등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희가 되게 쉽게 뭐 1등급, 2등급 보시는데 1등급이나 2등급은 굉장히 이게 쉽지가 않은 그런 점수예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보면 전교 1등이나 전교 11등, 그러니까 전교 10등 안에 드는 친구들이 엄청 자기들끼리 엄청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등급이 나오는 등급이 1, 2등급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등급 관리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일단 대충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약간 감이 좀 오시잖아요. 그래서 자, 일단 고2 내신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풀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고1 때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문과 바닥으로 깔아는 미안하지만 그 바닥으로 좀 깔아놓은 친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등급 관리하기 쉬운데 2학년 올라가는 순간 이과 계열을 지망하는 친구들은 상당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포진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 등급을 갈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하는 것들 일단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내신형의 문제나 그다음 수능형의 문제가 실제 다 고2 내신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둘 다 정복을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미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명과학 1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준킬러나 킬러 파트는 미리미리 반복해가지고 좀 숙달시켜야 아이가 실제 2학년 내신에 가서는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선행이 좀 많이 안 돼 있고 계산, 유전이나 비유전 준킬러 파트가 좀 연습이 안 되는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내신 대비 때. 왜냐하면 저희가 아시겠지만 내신 때 생명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어도 해야 돼, 수학도 해야 돼, 영어 막 다 뭐 200개 지문 외워야 돼. 그러는데 그 와중에 이제 생명과 언도 이제 계산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좀 아이들이 되게 내신 대비할 때 좀 어렵고 힘든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미리 사실은 과탐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일단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조금 아이들 그 공부할 때 조금 더 일단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 중에 이제 저 뭐 수업 내용인데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단 방학 동안에는 내신형의 문제를 할 수는 없고요. 일단 방학 동안에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형의 문제 위주로 일단 교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습 동영상이랄지 일단 클리닉을 좀 철저하게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는 최종 모의고사 봐가지고 아이의 뭐 성취도 같은 것들을 평가해가지고 일단 전부 다 제가 성적표 발송을 좀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면 지금 제가 방학 동안에 깔은 수업이 일단 크게 지금 고1 같은 경우는 3가지인데 자, 보시면 제가 좀 추천을 드릴게 이제 화목 아침 10시부터 하시는 그 생명과학 1 전범위 중에 이제 준킬러하고 킬러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암기 파트는 안 하고 이제 준킬러하고 킬러만 화목 오전에 이제 8월에 일단 좀 완성을 좀 시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유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유전을 나는 강조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유전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요일 2시, 5시 같은 경우는 회차가 5회고 화목 2시, 5시는 8회거든요. 그 차이가 무슨 차이냐? 일단 제가 볼 때 좀 유전을 처음 들었거나 한 번 들었지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은 사실 저는 8회를 추천해요. 그래서 조금 문풀량이 좀 많고 회차가 많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다양한 문제를 좀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조금 유전이 되어 있긴 한데 일단 한번 방학 동안에 유전만 집중해가지고 한번 좀 타이트하게 끝내고 싶다. 그런 친구들한테 일요일 날 오후에 일단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겨울방학 때 일단 그 친구들은 심화로 유전을 좀 들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수업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좀 아이들 수업 선택하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번 여름방학이 사실 고1들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이제 물론 지금 현재 아이들이 내신 대비 기간이다 보니까 내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좀 있으면 목전에 이제 고2나 고3이 일단 목전에 다가오고 더군다나 고1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입시가 거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되게 좀 절실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좀 아이들 방학 때 좀 잘 관리하셔가지고 좋은 커리 짜셔가지고 좀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